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방사청 휴렛 앤 휘트니사와 F100 엔진 유지 관리 계약 체결, 이런 주제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습을 했고 헤즈볼라 사령관이 공습에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군이 일본에서 혁신적인 V100 드론을 선보였다는 소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청이 휴렛 앤 휘트니사와 F100 엔진을 유지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F100 엔진이 우리나라의 KF-16과 F-15K에 장착되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F-16과 F-15K에 장착된 F100 엔진이 휴렛 앤 휘트니사의 엔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엔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100 엔진을 휴렛 앤 휘트니사도 만들고 제네럴 일렉트릭사도 만드는데,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만든 F100 엔진이 나중에 완성됐고 또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죠.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회사의 엔진을 장착한 F-16도 약간은 다릅니다, 모양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로 휴렛 앤 휘트니사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휴렛 앤 휘트니사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정비는 대한항공이 할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투기 엔진들은 거의 다 대한항공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바로 휴렛 앤 휘트니사와 함께 정비 공장을 합작으로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휴렛 앤 휘트니사의 관계는 끈끈하고 아주 오래됐는데, 영종도에 세운 합작 공장은 15만 파운드 엔진 출력까지 테스팅을 할 수 있고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존하는 엔진의 제일 큰 추력이 11만 5천 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청하고 계약은 휴렛 앤 휘트니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 처리는 영종도에 있는 대한항공 정비소에서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대한항공과 카이, 그러니까 항공기를 제작하고 정비할 수 있는 두 업체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카이 경영자는 구속을 시켜버리고 대한항공은 온갖 구실을 붙여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도에 조양호 회장은 급사를 했고 카이 하성룡 사장은 구속되고 전무가 또 죽었죠.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항공기 제조 정비 업체들입니다. KF-16 전투기를 도입할 때 왜 휴렛 앤 휘트니사의 엔진을 사용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G사의 엔진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KF-16이 엔진 불량으로 추락을 한 적이 있고 휴렛 앤 휘트니사에서 다 보상을 해줬지만 공군은 다시는 휴렛 앤 휘트니사의 엔진을 안 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도 F-15K를 들여올 때 또다시 휴렛 앤 휘트니사의 엔진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휴렛 앤 휘트니사의 F100 엔진과 G사의 F100 엔진 두 가지를 다 쓰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F-16과 F-15K가 모두 다 성능 개량을 해가지고 전투력을 대폭 확장하면서도 엔진 상태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을 했고 그 공습에서 헤즈볼라 사령관이 폭격을 맞고 죽었다는 겁니다. 사령관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전멸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의 전멸까지 외치는 전쟁에 돌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희한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인기나 헬리콥터에서 수직 이착륙기를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수직 이착륙 기차들은 엔진을 수직으로 세웠다가 눕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F-35B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V100이라는 드론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후방에 장착된 추진기가 마치 원자력 잠수함에 장착된 추진기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기체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바로 수평 비행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 구조가 간단하고 프로펠러가 크진 않아서 공기 저항이 없어서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확장성과 적응성 그리고 유용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미 해병대가 지금 강습 상륙함에 갖고 가서 거기서 바로 이륙을 시켜가지고 적 해안을 정찰을 하는 겁니다. 착륙도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용 편의성이 너무나 좋아서 미 해병대는 만족하고 있는데, 자폭 공격기로 만들어서 강습 상륙하면서 눌러보면서 적의 진지들을
다 파괴할 수가 있는 정도의 아주 우수한 확장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20억 달러를 투자했던 공격용 헬기, 정찰 헬기 사업을 다 접어버린 겁니다.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직 다 발표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걸로 그대로 적의 공격 헬기를 들이받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혁신적인 드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